그래서 다시 인사를.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료를 세 가지를 받았을 텐데요. 4주차는 수업 교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독서 변형이라고 해서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의 변형 문제 줬고요. 그 다음에 출력 연습 독서라고 잘못 넣었는데 출력 연습 시험 범위 전체 다예요. 연습해 보시고, 오늘은 저 사회문화 11강하고 통합 9강으로 이제 시험 범위는 다 마무리되는데 엄매에서 이제 프린트물에 대한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엄매 프린트물의 의문 부분을 정리할 거고, 어차피 거기 나오는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프린트 안에서의.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내가 의문 이후에 단어하고 문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을 다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내줄 테니까 문제풀이 영상이요. 아셨죠?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한지,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 유형들 짚어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직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직보는 이따가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할까요? 자, 이 첫 번째 글이 좀 사람 좀 지치게 하는 글이에요. 정부의 입법 절차에 관한 이 글이 좀 사람을 힘들게 해요. 너무 이렇게 막 쫙 열거가 막 되다 보니까 괜찮니? 이 내용이 모아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읽을 때 좀 힘들었을 텐데 내용을 모아보죠. 자, 프린트 받은 거 4주차에 6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폈어요. 질문 시작합니다.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해 봐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나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첫 문장은요. 입법은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는 걸 의미하지만, 법을 만드는 거니까 입법이,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왜 넓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은 보통 그냥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야.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서 법에 반영하는 과정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글에서는. 이 글은 넓은 의미에서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입법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 이게 포함된 게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힘줘서 말할 겁니다, 이 글에서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내가 이 문장을 계속 다시 체크해 줄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입법에는 법령을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 법령을 해석하는 사법과는 구분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삼권 분립을 이야기할 때 다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냥 주고 싶으면 주나? 그렇게 못한다고요. 다 법에 의거해서 어떤 일들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정말로 세세하게.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뭘 해야 한다 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보면 입법은 법령을 작성하는 거고, 법령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고, 법령을 해석하는 게 사법이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입법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진 않는다. 이 문장 중요한 문장. 당연히 국회가 입법기관인데요. 국회의 권한인데요. 입법이. 모든 권한이 국회만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상세히 서술해 줘야 되겠죠.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은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부도 법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기린아 여기 문 좀 닫아줄래? 그러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도 갖고 정부도 갖는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헌법에 따라서. 몰랐던 사실이야.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게 더 의미가 있어. 마음속에 남거든. 국회만 법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정부도 법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입법은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의 주체를 고려하여 정부 입법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의 입법인 행정 입법을 포함시킨다. 자, 멈추고 앞에 보세요. 자, 입법에 의원이 하는 입법과 정부가 하는 입법이 있다. 두 대상을 나눴어요. 나누기 시작하면 둘의 차이가 뭔지 서술될 것이고 그 차이점을 아는 게 출제 포인트죠. 당연히.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뉘고요. 정부 입법은 법률안 제출. 그래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과 그다음에 법규 명령인 행정 입법을 포함시켜서 정부 입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 또 하나. 법규 명령인 행정 입법.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법규 명령이란 이거 설명합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 총리, 행정각부의 장이 각각 발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위한다.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포함한다. 지금 읽은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면 글이 끝까지 헷갈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률과 법규 명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법규 명령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천천히 봅시다. 법규 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법규 명령이란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앞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뭐를 위한 것이에요? 법률을 실현하는 데 동원되는 수단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상위 개념이고 이게 하위 개념인 거죠.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들을 보면 법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안 써요. 법은 뭐라고 써 있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겠죠 또. 그 대통령령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법률에서 얘한테 위임해요. 이건 니네가 알아서 해.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 국회를 거쳐서 입법을 해서 만든 법률에서 법규 명령한테 야 이건 네가 정해. 이 세부적인 건 니네가 해. 이해되니?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이건 네가 알아서 해. 줬잖아. 이거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 줬잖아. 알아서 하는 거야. 갖고 와봐. 내가 다시 검토할게.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이 입법 절차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알아서 하는 거라고. 국회에서 이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결정해 줬으니 다시 달라고 안 한다고요. 내가 다시 검토할게 이렇게 안 한다고. 첫 번째 문단 이렇게 갈라지는 것만 잘 보시면 되고, 자, 이 문단 가볼게요. 법률안을 위반할 때, 위반이란 법률안을 정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나? 정하는 거 맞나? 세우는 거. 법률을 세우는 거. 위반. 법률안을 위반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통상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이라고 한다. 얘가 하는 건 의원 발의 법률안이에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정부 제출 법률안이라고 한다. 이걸로 제출된 건 그냥 정부 제출 법률안이에요.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여론, 의원의 지지, 의지,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위반되며 정부 제출 법률안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쉽게 생각하면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 밑줄 쳐봅시다. 정책 시행 밑줄 쳐봐요. 행정기관에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반됩니다. 이건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법이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요. 행정기관의 입법인 정부 입법은 법령을 통해 밑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부 입법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반복되는 단어로 와 닿아요? 예,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정부에서 입법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법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법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을 왜 하는 거야? 행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럼 멋대로 그렇게 법 없이 마음대로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나? 못한다고. 이해됐니? 이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야. 너무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내용. 벌써 졸리니? 그런 거 아니지? 다음, 이 과정에서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괄호 해볼래요?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의 재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입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뭐는? 정부 입법은. 얘는 입법 절차라는 게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목적이 뭐죠? 목적? 입법 절차를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목적은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을 위에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 문장이죠. 1문단 제일 첫 번째 문장. 넓은 의미에서
입법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을 포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반영돼 있다는 거야. 정부 입법에 입법 절차가 규정돼 있다. 뭘 위해서?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입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서 입법에 반영하는 거, 법령에 반영하는 거. 이게 입법이다. 자. 3문단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번호를 매기고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입법 절차라서요. 입법 절차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이 법률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입법 절차를 시작하면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해당 법률안과 관계된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률안의 수정 또는 보완 등을 거쳐 법률안이 확정되면, 지금 몇 단계 나왔죠? 3단계 나왔어요. 입법 절차 얘기입니다. 입법 절차 1단계, 법률안을 작성한다. 2단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3단계, 법률안을 확정한다. 자, 법률안을 작성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법률안이 조금 변하겠죠. 바꿀 걸 바꾸고 고칠 걸 고치고 이러겠죠. 그렇죠? 이 과정은 결국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같아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그 다음요. 법률안이 확정되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입법 예고에 네모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법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야.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 목적과 관련해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뒀잖아요. 입법 예고는 뭐하러 한대요?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입법 예고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거야. 됐지? 그럼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입법 절차죠. 법을 예고하니까 미리 알리는 거야. 이런 법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알리는 거야.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진행하는데 40일 이상 진행하고요. 이때 법률안을 위반한 소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률안을 위반했는데 그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문장. 출제가 될 만한 문장.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반드시 법률안 작성 후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확정한 뒤에 입법 예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이런 거 아닐까요? 법률안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먼저 거치지 않고도 행정기관 스스로 법률안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확정하고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행정기관의 판단 하에. 결정을 누가 하는가 주체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법률안을 위반한 소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법률안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입법 예고가 시작되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달리 나왔어. 얘하고의 차이. 얘하고 이거하고의 차이 뭐가 다른가? 달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규제심사. 입법 예고가 시작되면 규제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을 통한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왜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률안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이 두 개를 통해서 법률안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야.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봐봐. 왜라는 말을 먼저 던지고 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규제심사 영향평가, 즉 법률안의 적절성을 심사하지? 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 5번이 없지? 없다고 했잖아.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달리 규제심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법률안의 적절성을 분석한대지. 왜 이것만 하지 이거야? 뭐가 다르길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뭐가 다르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근본적인 다른 점은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죠. 국민의 대표자들끼리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안을 만드는 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정부에서 만든 저 법률안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떤 정책을 시행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정책 시행을 목적으로 만드는 이 법률안에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납득돼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본 거야. 왜 없지? 여기 글엔 안 나와. 글엔 안 나오는데 왜 의원 발의 법률안에는 안 하는데 여기선 하냐 이거죠. 왜 이걸 왜 하냐. 그 정도의 생각, 뭐 이 정도, 나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내 혼자 생각이야.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 생각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규제심사는 뭐냐? 행정기관이 입법을 통해 이루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됐죠? 규제하면 안 되니까. 규제하면 안 되니까 이 정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통해서 이루는 목적에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고요. 규제가 있다면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규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나오죠. 밑줄 칩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세팅을 하면 좋냐 하면 이게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을 쓰는구나 이런 틀로만 정리해도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과한 규제를 하면 안 되니까 규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영향평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다시 한번 그 법률이 시행될 때 생길 문제, 또 사회적 영향, 그 법률이 시행될 때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요.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법률안을 사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해봅니다. 규제심사와 영향평가를 거쳐서. 이 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기관은 이 문장 한번 발표해 볼래요? 이 문장은 내가 되게 재밌게 읽은 문장입니다. 영향평가를 받은 기관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결과를 법률안을 위반한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문장을 좀 되게 단순하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기관은 기관에 통보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수식하는 말에 의해 어떤 기관이 어떤 기관에 통보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겠어. 이건 문제 내기 너무 좋아. 선택지 만들기 너무 좋아. 바꾸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아. 의식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요청받았어요? 야, 네가 영향평가 좀 해줘.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생길 문제가 뭔지 네가 영향평가 좀 해줘. 됐죠? 요청받은 기관은 법률안을 만들어낸 기관한테, 행정기관한테 입법 예고가 끝나기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결과를.
영향평가 결과 이래라고. 자, 입법 예고가 끝났어요. 끝나면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입법 예고가 끝나면 구제심사와 영향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의견들을 반영해서 법률안에 고칠 수 있대요. 이후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거쳤으니까 다음 단계는 법제처의 심사입니다. 이런 정부 조직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치? 법제처라는 데가 있어.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심의 의결. 7번 차관회의 심의 의결. 그 다음엔 국무회의 심의 의결. 쉽게 생각하면 차관회의는 차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고, 국무회의는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죠. 그쵸? 다 알죠? 이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엔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무총리 및 관계부서를 거쳐서 8번 국회에 제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제 국회에서는 뭐예요? 그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거예요.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이 있어요. 그리고 심의 의결이 된 후에 정부에 이송이 되면, 정부로 그 법이 다시 가면 법제처는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자, 목적이 중요한 거야. 공포를 위한, 법률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이에요. 여기 국무회의와 여기 국무회의가 같은 국무회의지만 다루는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이 국무회의는 법률안의 심의 의결을 하는 국무회의고, 이 국무회의는 국회에 가서 허락받은 법률안이니까 이제 세상에 알리기 위한 국무회의를 하게 됩니다.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고요. 그 공포를 거친 다음에는, 이 회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그다음에 관보에 공포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칩니다. 끝. 그래서 공포 절차를 이렇게 마치면 비로소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 얘기였어요. 정부 입법 중에 정부가 제출한 뭐에 대한 거? 법률안에 대한 입법 절차였어요. 법률안에 대한. 법규 명령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절차였고요. 이게 기본 틀인 거야. 여러분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이 순서와 이 절차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뭐가 없는지 아셨죠? 다시 법규명령에서 대통령령은 여기서 뭐가 빠지는지, 총리령과 부령에서는 뭐가 빠지는지, 요걸 기준 잡아서 여기서 차이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1분 줄게요. 한번 검토하시고 정리 정도는 하고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까지 읽은 거에 대한 1분 줄게요. 자, 지금 읽은 거에서 요거 제일 중요한 지점. 입법 예고 후에 규제심사 영향평가 법률안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과정이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다르게 있었다는 점 보시고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비해 행정입법은 했으니까 요 얘기 이제 시작할 거예요. 행정입법이요.
법규명령에 대한 거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입법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의 심사까지의 과정은 법률의 입법 과정과 동일하죠. 법규명령의 입법 과정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똑같은데 나머지 법률의 입법 과정과 차이가 있다. 나머지는. 그래서 법규명령의 입법 과정은 법률의 입법 과정과 어디서 다른가? 법규를 읽다 보면 자꾸 다른 단어가 생각나네요. 니네도 생각나니? 법규와 비슷한 단어? 영어로 된? 미안해. 알겠어. 강하게 발음하면 안 되죠. 법규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졸려서 별짓을 다 합니다. 졸려서. 니네가 졸렸어. 내가. 집중합시다. 자, 대통령령은 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필요가 없는 거야? 설명을 해놨나 안 해놨나? 설명이 없어. 왜 대통령령은 국회로 안 가도 되냐 이거야. 국회의 심의, 국회의 의결이 왜 필요 없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밑에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했지만 왜 그럴까 이거야. 자, 이거예요. 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거예요. 법률에서 위임한 거야. 그래서 다시 법률로 가서 국회로 가서 심의 의결을 안 거쳐도 돼.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내가 읽은 1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한번 가서 봅시다. 1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법규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법률에서 위임한 거라고요. 아까 우리 친구랑 나랑 했었죠. 야 이건 대통령령으로 네가 알아서 만들어 했으면 법률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알아서 만들면 끝나는 거죠.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제대로 했는지 볼까? 이러면 위임이 아닌 거지. 그치? 이해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부터 집안 살림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고 곳간 열쇠를 줬으면 알아서 다 하라고 하는 건데 가서 야 이건 왜 이러냐? 자꾸 간섭하면 며느리 입장이 어떻게 띠바 안 해. 네가 해. 이런 거겠죠. 그죠? 위임해줬으니까 국회로 다시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야. 법규명령안이 차관회의를 거쳐 국민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바로 넘어간다. 이걸 안 해. 대통령령은 이거 안 해. 이거 없어. 아니 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뭐 당연히. 대통령령은 이것도 없어. 그냥 바로 이런 것도 없죠. 그냥 바로 넘어간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바로 공포 절차를 통해 넘어갑니다. 됐죠? 다음 총리령과 부령은 법규명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관행정기관에 의해 관복 게재 등의 공포를 거쳐 마치게 됩니다. 와, 이건 더 짧아. 이것도 안 해. 총리령, 부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런 것도 안 해. 왜 그런가? 도대체 이걸로 규정되는 법규명령과 이걸로 규정되는 법규명령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더 많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할까? 이거야. 그렇죠? 여기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이 글을 잘 처리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어. 그냥 그렇다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칠판 봐봐요. 법에서 야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냈고요. 대통령령에서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럼 이건 뭐 보건복지부의 부령으로 정해. 대통령령에서도 이쪽으로 또 위임하기도 해요. 아셨어요? 대통령령에서도 총리령으로 위임하기도 해요.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부처가 소관할 수 있게 관장할 수 있게 넘겨준다고. 그렇게 되면
위임했는데 또 여기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거치는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거죠. 그럼다. 요 단계는 대통령령에서 법규명령, 대통령령에 없어. 근데 요게 추가되면 요것도 안 하는 게 뭐야? 총리령, 부령은 이것도 안 해. 아셨죠? 왜 안 하냐? 이미 거의 총리령, 부령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들이라서 이걸 거친 것에 의해서 위임받는 걸 또 거치지 않는다고. 혹시 회의하다 끝나겠다. 그치? 그만 생각해봐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거야. 그래서 법이 필요해. 그래서 그 법을 만들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는데 뭐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지 않니?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 40일 이상의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된다. 자, 네 가지의 차이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절차에서 뭐가 다른가?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다시 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때 공포 전 각 부 장관의 결재를 받는 부령과 달리 총리령은 공포 전에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다음, 정부가 법규명령안을 위반하는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위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시기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그냥 그 기관에서 위반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법률에서는 세부적인 걸 여기 법률에서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어려워서 얘한테 넘기는 거야. 법률에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어려워서 법규명령의 세부 사항을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법률의 시행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해독을 해봐. 해독을. 자, 법률에서 앞에 봐요. 법률에서 이 법의 세부적인 건 네가 정한다라고 줬어요. 대통령에 위임했어요. 그럼 대통령령에서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해야 이 법이 시행될 수 있죠. 이해되니? 법률에서 세부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을 안 만들고 있네? 그럼 이 법이 시행이 안 되겠지.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하면 위임받은 데서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법률이 시행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법률이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법률의 시행이 가능하다. 위임받았으니까 그거 정하는 걸 정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위 법령의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법률이 시행되려면 하위 법령이 다 만들어져야 법률이 시행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어떤 법이 시행되려면 하위 법령인 법규명령이 다 만들어져야 시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요.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부칙으로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하는데, 법률의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 법령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 부칙으로는 보통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뭘 끝내라는 거야. 얘들아, 법률안은 그냥 만든다고. 이거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하면 끝난다고. 그럼 이 총리실이 미친 듯이 바빠지는 거지. 관계부처가 막 세부 사항을 막 만들어내야 돼. 그 기간을 주는 거야. 얼마까지? 6개월까지. 부칙으로 정해서 언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왜 부칙이 나왔는가? 부칙을 두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부칙을 왜 둬요? 법률 시행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법규명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부칙을 둔 거죠. 아셨죠? 쉬는 시간에 법제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법 나와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 나와 있어요.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돼 있어서 클릭 누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몇 조 누르면 따라가고 대통령령 누르면 따라가고 다 따라가서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법령들이. 자, 심지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내용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시에서 만든 조례도 여기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 교육부에서 부령을 만들었는데 그 부령에서 세부적인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대. 재밌어. 그래서 재밌긴 제정신이 아니지. 법을 공부해야 돼. 법을 공부하면 정부 부처 어디서라도 일할 수 있어. 어떤 정부 부처에서든지 다 법과 관련된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알겠죠? 가자, 로스쿨. 정책 시행을 위해 입법 추진을 하는 행정기관은 또 나왔어요. 목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 행정기관이 입법하는 건 다 정책을 위해서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행정기관을 통해 입안되는 모든 법률이나 법규명령은 전체 법령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헌법, 상위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래야 한대요. 또한 정부의 입법 과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법령 입안에서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입법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정해 놓은 거죠. 국민의 기회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입법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의문이 들지 않니? 도대체 얘는 어떤 식으로 돼 있길래 좀 이렇게 좀 차별화가 돼 있지? 국회에는 많은 소위가 있어요. 국회 들어봤어요? 소위? 그래서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그 소위에서 활동을 합니다. 들어봤을 거 이런 말?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들어봤니? 들어봤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위, 교육부 관련한 교육위, 재정경제 관련한 재경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국토교통부나 관련한 행정부를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국방위 이런 데서. 얘네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잘 들어요? 국토위에서 토지개발이나 이런 거가 관련된 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여기 봐요. 법을 만들어요. 만들면 바로 법이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모든 법들은 다 여기 가서 법사위로 다 가서 최종적인 심사와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법사위는 뭐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니? 법을 전공한 국회의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해야 어디로 가냐면 국회 본회의로 가서 표결을 하게 돼요. 이해됐어? 그리고 법사위 안에는 또 작은 소위들이 있어서 이 법으로 만든 자구를, 문자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국회는 법을 다루는 전문기관이니까 법을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그 법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안 해도 얘네는 시스템 안에서 알아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국회가 새로 열리면, 국회의원 새로 뽑히면 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법이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인데 여기 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만든 법률들이 저기에서 쌓여 있는 거야, 그냥. 그 절차상의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이해되니? 그래서 땅 두드리려고 막 어디 몰래 숨어갖고 두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 영상들 본 적 있어? 못 두들기게, 방망이 못 두들기게 막 맞고도 있고 싸움도 하고 이러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해 보셨고 실제 법률안 하나 살펴봅시다. 거기 예가 있으니까요. 3쪽으로 가셔서 3쪽에 보기 가 보세요. 가 3쪽에 보기에 가해 보면 땡땡 자격 법이죠. 법. 이거 법률입니다. 법률이고요. 21조, 22조 그 다음 부칙 있어요. 부칙. 법률의 부칙을 왜 둬요? 이거 2020년 12월 22일에 공포했는데 시행하기까지의 부칙을 뒀죠. 시행에까지 시간을 왜 둬요? 법규명령 만들려고요. 법규명령 만들려고요. 그죠? 이해되지? 21조 한번 읽어볼게요. 21조 자격의 취득.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겠죠. 이거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개정령 공포안을 보면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국회를 거쳐서 의결을 했고요. 제안을 하고요. 나와 있는 그 나는 대통령령으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좀 이게 안타까운 건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서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걸 정리한 사람이 국어 선생일 거니까 자신 있게 처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감수를 받더라도. 그래서 글이 조금 너무 이렇게 쫙 그냥 해서 딱 끝내버리는 중간중간에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 매듭 짓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거 잘 처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랑 이 네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잘 정리하고 목적을 중심에 두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라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